정말 무시무시하다. 외국인 한국서 탈출. 저는 진짜 대한민국의 상황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탈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는 31조 8,17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8월에 2조 5,090억 원, 그리고 9월에는 7조 6,310억 원, 10월에도 4조 3,880억 원, 그런데 11월에도요 4조 1,540억 원을 팔았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요 4조 한 7천억 내지 8천억 정도 팔았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가 있었으니까 시간의 거래를 더해봤더니 조금 줄어든 모양새긴 해요. 그러나 문제는 11월 달, 11월 달이라는 게 산타랠리가 있는 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달이에요. 그런데 이 주가가 올라가는 달에 지금 외국인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뜻이잖아요. 한국서 대거 탈출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4개월 연속 외국인들은 빠집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져보면요. 거의 19조에 가깝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31조 8,170억 원을 순매수했다면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넉 달 동안에 19조 가까이를 팔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충격이죠. 그나마 다행인 게 탄핵 사태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사들인다는 거예요. 12월에는 현재까지 1,713억 원을 사들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사들일 건가? 거기에 대한 것은 물음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이대로라면 작년에는 외국인들이 10조 5,010억 원을 사들였거든요. 작년보다 훨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아마 시장은 보일 겁니다. 저는 외국인 탈출이 이렇게 줄지어서 아니면 무더기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중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시가총액 대비 비율을 보면 27.4%까지 줄었습니다. 11월 현재 693조 6,350억 원입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8월에 852조 6,890억 원보다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 문제는 시총 대비 보유 비율인데 27.4%라는 숫자예요. 30%가 안 된다는 숫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연도별로 보면 30%가 안 된 수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말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율이 30%가 넘었거든요. 2004년만 하더라도 40.1%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36.5%고요. 그런데 2021년부터 28.7%까지 떨어지더니 주가가 최하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26.1%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 7월에 30.1%까지 올라가더니 7월 이후로 8월, 9월, 10월, 11월 계속 팔아제끼면서 27.4%까지 떨어졌다는 것. 이게 문제죠. 지금 말입니다. 최악보다는 아니지만 지금 2023년 8월에 26.1%죠. 그런데 2023년 전체적으로 보니까 27.4%입니다. 2022년 26.4%보다는 많지만 전체 분위기는 이게 악화 일로다 이렇게 지금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모든 대륙의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미국은 279조 3천억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유 비율은 40.3%지만요. 유럽도 241조 2천억 원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보유도 절대 금액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30.9%. 아시아존에서는요. 101조입니다. 101조 14.6%. 중동은
11조 2천억 1.6% 속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여러분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면 한국 시장은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 만약에 제가 보여질 지표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그 지표에서 다른 반응이 나타나면 시장은 진짜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빠진 돈이 그동안은 채권시장으로 굴러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월에 8조 60억 원을 사들였거든요. 9월엔 3조 6,300억 원. 10월에도 5조 5,210억 원. 그런데 11월에는요. 채권을 사는 금액이 1조 4,870억 원밖에 안 됩니다. 확 줄었죠. 그동안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진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많이 들어갔다. 8월, 9월, 10월, 11월 동안 계속 들어가 왔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요. 돈이 완전히 대한민국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빠졌으나 채권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위기감은 못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채권을 만약에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채권은요. 지금 2024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270조 16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율도 10.4%. 보통 채권 시장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보통 9% 후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0% 초반대로 갔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빠진 돈이 채권시장에 왔는데 이제 채권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게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마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면 특히 말입니다. 특히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기 시작을 하면 지금은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변화가 아마 다른 일로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채권 시장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는 재앙입니다. 아마 주식시장에 빠진 자금도 채권시장에 빠지는 거 이것은 국가 신용도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채권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겼을 때는 시장의 충격이 진짜 재앙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봐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 예산을 야당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외국인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